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컬럼니스트 반야는 윤석열은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임 100일째였던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보다 더 카리스마가 없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다. 윤석열은 오만하고 무능하게 보인다라고 해외 유명 언론이 나서 국정 지지율이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요.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람이들이 이런 소식을 숨겨왔기 때문인데요. 무려 9일 만에 국내에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인 겁니다. 21일, 윤 대통령은 뉴스 앵커 출신 정치인 김은혜를 홍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도 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임명이었다는 후문이 무성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를 앞둔 김 수석에게 방탄용 직책을 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나름의 합리적 의심도 가능합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왜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걸까요? 컬럼니스트 반야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정치인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각 및 개인 직원 인사임명을 매우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 상당수가 그의 전직이었던 검찰 출신이다라며 직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추행 혐의 등으로 물러나야 했던 사람도 있으며 또 통상적인 청문회 절차도 생략하고 윤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다. 그는 이런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인이라면 무릇 그런 인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직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이유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적인 수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며 현재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짚었는데요. 또 그는 윤 대통령은 시작이 좋지 않았다. 그냥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당에서조차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보건 및 교육부 장관 등 중요한 자리를 잘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유능하고 스캔들 없고 그의 지인 등이 아닌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규칙을 어기기 전에 배워라라는 것이라고 컬럼니스트 반야는 충고 아닌 충고를 보냈는데요. 한편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집계됐는데요.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8월 주관적 정치 성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수는 29%, 중도는 33%, 진보는 27%로 조사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끝까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이대로 가면 20%대 지지율은 고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해외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최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시대의 롤모델이다. 현재 상황을 반어법으로 조롱한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26일 한겨레에 실린 자유기고가 김수민 씨의 컬럼 제목이었습니다. 이 컬럼은 26일 어제 하루 종일 회자되며 뜨거운 반응들이 이어졌는데요. 속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김소민 자유기고가를 응원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김기고가의 글은 김건희 씨가 우리 시대의 롤모델이 아닌가라는 반어법으로 누구나 김건희 씨처럼 온갖 편법과 권력의 비호 아래 산다면 그 어렵다는 박사도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서글픈 현실인 거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읽어드리려 하는데요. 보신 분들은 이 부분만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민대가 멤버 유지를 영문으로 멤버 유지라고 쓴 논문 등 김 여사의 표절의혹 논문 3편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며 유지했을 때 나는 희망에 부풀었다. 나도 박사가 될 수 있다. 김 여사의 용기 있는 논문은 전국민 박사 시대를 여는 포석이 아니겠는가.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봐도 우리 가족 중엔 박사가 한 명도 없다. 어린 시절 나는 박사를 텔레비전에서만 봤다. 박사는 DNA부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진리를 향한 탐구열에 불타는 사람들로 말이다. 그래서 꿈도 못 꿨다. 역시 박사 청정 집안에서 태어난 내 친구는 40대가 돼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 내가 박사까지 쭉 달려보자니까 친구가 가능하겠냐란다. 친구에게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에겐 이젠 롤모델이 있다. 지난 10일 숙명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8.1%에서 54.9%에 달한다고 밝혔다. 표절률이 올라갈수록 희망이 차오른다. 석사 논문은 절반 베껴도 될 것 같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여사의 논문 4편 가운데 3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에 검증해본 결과를 공개했는데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은 12%다. 임 총장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자.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그는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심의 자유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분이 허용한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이니 마음 편하게 12%까지는 베끼자. 그렇다고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진취적인 자세가 아니다. 12%는 되고 15%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다. 20%, 30% 두근거리지 않는가? 지난 19일 국민대 교수회는 집단지성을 모은 결과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자체를 검증하지 않고 재조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교수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 박사학위라는 여사의 깊은 뜻을 교수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니 이를 집단지성이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아직도 박사 도전을 망설이는가? 논문 주제가 고민인가? 손금에 대한 고찰은 어떤가? 여사의 유지 논문 유지는 해방 선언이다. 드디어 영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어 잘해보겠다고 한국의 아이들은 얼마나 학대당하나. 이제 영어 단어 생각이 안 나면 한국말 발음을 알파벳으로 쓰면 된다. 여사의 유지 논문이 유지된 날은 우리가 영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다. 이날은 21세기 어린이날로 지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제 없는 돈을 끌어모아 어학연수 1년씩 갈 필요가 없다. 여사도 이력서에 뉴욕대 5일 방문을 뉴욕대 연수로 쓰지 않았나. 얼마나 머물렀느냐가 뭐가 중요한가. 외국 땅 밟으면 연수다. 영어뿐이겠는가? 여사의 논문 속 비문을 보면 우리는 국어 문법으로부터도 해방됐다. 윤 대통령도 불철주야 국민의 염원을 풀어주고 있다. 한국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뭔가? 워라벨이다. 그는 이 꿈을 몸소 실현한다. 지난 8일 수도권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난 날, 그는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했다. 우리도 이제 퇴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무려 33번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를 나는 해방의 정부라고 부르고 싶다.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지지율이 20-30%로 추락한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절망은 이르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Yes, we can do it. 할 수 있다. HALSUITDA. 해학과 풍자가 넘쳐나는 김소민 기고가의 글이 인상적입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 잘근잘근 씹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속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정국이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